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4월 26일 차이나 전기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4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26% 상승했습니다. 오늘 이제 장이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크게 하락분에 대해서 많이 반등을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해외 증시 또한 좀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는 또 하락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뭔가 방향을 잡고 증시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움직임이고요. 상승을 하더라도 하락을 하더라도 크게 위아래로 움직임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상단 라인도 크게 이겨내지 못한 채로 계속 이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박스권 하단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상승을 뚫어주는지, 상승 라인으로 추세를 전환해 주는지, 그걸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거래량은 좀 늘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평소보다 거래량이 많이 늘어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뭔가 상방으로 간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그 증시라든지 아니면은 금리 인상을 좀 빠르게 진행한다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장기화가 된다든지 그런 중국 사태가 계속 이제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 시장 전체가 좋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천천히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요. 보시면 60일선 자체를 지금 넘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아직까지 반등하기는 뭔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모습이고요. 월봉 추세도 이제 사실 오퍼 슈팅에 대해서 전고점을 뚫고 강하게 올라갔던 그 상승분에 대해서 다 이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릴 만큼 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도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다. 그래서 이 금액을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지금 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전 세계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커지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외국인이죠. 그래서 환율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우리나라 이 시장이 메리트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는 중간중간에 매수를 해주면서 좀 주가를 방어해주는 듯 보이지만 크게 지금 매수세가 없이 사고팔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매도를 많이 하는 듯한 움직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일단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모두 사실 좋지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일단 코스피보다는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상승을 더 강하게 했었고요. 근데 그만큼 또 하락도 크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박스권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위치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리고 좀 다른 점은 이제 60일선 넘고 한번 이평선들이 이 집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먼저 이제 상승 방향으로 틀었는데 이 시장 분위기가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쉽게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여전히 이제 하락폭 자체에서 절반 정도도 지금 회복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한 축에 속하고요. 이 전체적인 추세를 따라가 보았을 때는 하단 정도의 위치를 하려면 좀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 흐름 자체는 사실 뭔가 대세 상승장 이후에 나온 그 대세 하락장이기 때문에 이 대세 하락장이 나왔을 때는 하루 이틀 만에 하락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1년에서 2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그런 하락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고점 대비해서 벌써 이제 지수가 20% 이상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기는 힘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 있다.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외국인 투자자 마찬가지죠. 네. 코스피뿐만이 아니고 코스닥도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도 이제 매수를 해준 듯 하면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결국에는 많이 빠져나가는 전체적으로는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지수 선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 또 좀 하락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네, 지금 뭐 상승 하락 뭐 크게 의미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네,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선물이 어느 정도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채권 시장도 보시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일단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또 국채 금리도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네요. 근데 여전히 이제 이 상승세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발 그런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좀 전 세계 그 경기 회복 성장률이 네, 그런 것들이 또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이런 국채 금리 네,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가 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좀 볼 필요는 있겠는데요. 하지만 뭐 그게 엄청나게 큰 타격, 코로나처럼 큰 타격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네, 조금 조정을 받는 추세다. 네, 근데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FOMC에서도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할 것이다. 네, 그렇게 그게 이제 핵심이죠. 자, 그래서 그 정도로 계속 이해를 하시면서 이 시장에 대한 투자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전기차 보겠습니다. 자, 290원 하락해서 2.59% 네, 하락했고요. 189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1875원으로 또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고요. 뭐 시간의 거래량은 평소에 크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차이나 전기차에 대한 영상을 이제 다룬 지가 한 2, 3주? 네, 한 달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요.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번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이나 리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경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전기차라는 이 한 단어만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좋은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차이나가 오히려 급성장을 하는구나. 전기차가 앞으로 이제 뭐 계속 급성장을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섣불리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네, 진짜 이제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이평선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하락 추세가 이기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는 이 종목을 굳이 계속 매수할 필요가 없다. 지금 요렇게 바닥을 다지는 듯 하면서도 결국에는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지금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은 건들지 마십시오. 그거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종목들이고요. 네. 계속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21선 접근해서 올라갈 듯 하면서 또 떨어지고 21선 접근하면서 또 올라가려다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거든요. 제가 그걸 다 경험을 해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 이렇게 21선과 5일선과 60일선이 벌어지면서 떨어진 종목들은 앞으로 추가 하락이 굉장히 농후한 종목들이다. 네, 그렇게 일단 차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차트를 더 분석할 수가 없어요. 이미 바닥을 깨고 상당히 크게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충격적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분석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저점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제 다 왔죠. 뭐 10,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미 10,000원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바닥을 깨고 더 내려간다면 이제 신저점이 되는 건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로 답이 없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네, 고점에 이제 들어갔을 때, 고점에 물렸을 경우에는 대처하는 방법은 진짜 과감하게 자기가 이제 이런 지지 라인을 만들고, 네, 그게 이제 이기지 못하고 떨어졌을 경우에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너무 아깝다. 이 전기차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 번은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많이 내렸다. 그래서 한번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내려갈 때 계속해서 매수하지 마십시오.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 가격이 싸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해서 막 단가를 낮추고 그럴 타이밍이 아닙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시기를 봐가면서 이런 어느 정도의 여러 번 오랫동안의 그런 박스권이 횡보가 되었을 때 그런 박스권의 하단 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세울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흐름은 그냥 진짜 그대로 쭉 내려가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네. 뭐 느낌상으로는 여기서 한번 지지를 해주겠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또 횡보를 하다가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이제 뭐 손실을 손실이 너무 크다. 이제는 손절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네. 이제는 추가 매수 절대 하지 마시고 네. 이런 최후의 라인까지도 좀 염두를 해 두시면서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월봉도 그렇고요. 월봉도 뭐 다 내려버렸죠. 네, 결국엔 다 내려버렸고 투자자를 보시게 되면 뭐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계속 그냥 던집니다. 기관 투자 특히 많이 던지고 있고요. 금융 투자에서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 추세를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가 그냥 상장 시작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지금 집어 던지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ETF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이런 ETF는 계속 떨어집니다. 네, 시장에 대한 그런 성장성이라든지 가능성 없이 그냥 지수 따라 계속 떨어지게 되고요. 특히나 지금 해외 증시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중국 증시가 폭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가 이런 식으로 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위험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뉴스를 아마 한번 보면 지금 코로나 봉쇄 때문에 지금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또 커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봉쇄의 맥모추는 중국 전기차 ETF,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 솔로 액티브가 올 들어 이제 수익률이 32%까지 이렇게 마이너스 32%까지 달성을 했고요. 상하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일부 도시를 계속 봉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라든지 생산이라든지 모두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코로나 봉쇄 이전에 이미 이제 미중 그런 신경전이죠. 네, 미국과 중국에 대한 그런 신경전이 계속 이어졌고 대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를 지원해 주느냐 마느냐, 그죠? 군사적으로 지원을 해주느냐, 뭐 그런 것들까지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그런 미국에 대한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중국 공산당의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심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이제 리스크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차이나 전기차 하나 믿고 좀 버티기에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이 여러분들 시장이 네,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진단키트 기억나시죠? 진단키트를 보았을 때 코로나가 한번 쫙 터지고 나서 진단키트 종목들 그런 키트 종목들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미친 듯이 올라가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키트 종목들이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건 예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2차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실적은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네. 최고 실적이 나오는 시점부터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런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업체가 이 초반보다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죠? 그런 업체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진단키트 가격 자체가 계속 떨어지게 되고 판매량이 늘어나도 이 전체 총액이 네, 시장 경쟁성이 처음 대비해서 이 독보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포화가 될수록 계속 이제 그 단가도 경쟁을 해야 되고 기술도 경쟁을 해야 되고 이게 단순히 그냥 10년 뒤에 전기차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네,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전기차 시장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시장이 지금 등장을 한 지 벌써 한 2년 가까이가 되었고요. 이미 삼성, SDI, 뭐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등과 함께 지금 전 세계적인 큰 기업들은 네, 상당히 이제 공장도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네트워크도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웬만한 자동차 업계들도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자체 제작을 하기 위해서 또 기술을 검토를 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처음 대비해서 그런 배터리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아졌고요. 이 중국 시장이 아무리
뭐 시장 점유율이 1이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네. 결국에는 그렇게 치킨 게임이죠. 경쟁 구도로 갔을 경우에는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업이 얻는 그런 수익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 2차 전지 테마 자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주가가 포화를 하고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든 구간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향후 뭐 5년, 10년 계속 올라간다 그렇게 보면 저는 무리수다. 네,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일 수는 있죠. 네, 실적에 따라서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지만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스럽게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이제 차이나 전기차에 대한 하락폭에 대해서 반등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네. 그래서 이 시기가 네, 이런 2만 원을 돌파해서 추가로 더 뭐 3만 원, 4만 원, 5만 원까지 간다. 이게 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도 좀 애매해졌는데, 네, 그죠? 그런 이제 앞으로에 대한 시장, 향후 2년, 2, 3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게 이제 차이나까지 붙어버리니까, 차이나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붙어버리니까 상당히 이제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뭐 시작부터 끝까지 좀 부정적인 얘기만 드려서 좀 그렇지만, 굉장히 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종목이고, 네, 너무 믿음만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좀 굉장히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다. 차라리 그냥 우리나라 국내 2차 전지 기업, 네, 좋은 기업 그거 찾아가지고 저점 부근에서 그냥 매수 한번 해 두시고 그런 것들 이제 버티셔도 저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간에 네, 차이나 전기차는 요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닥 라인 깨지면 진짜 네, 추가적으로 더 어디까지 내릴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나중에 또 그런 중요한 변곡점이 생기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